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9월 26일 화요일이죠. 이제 9월달 매매가 내일 하루만 남았네요. 오늘 시장은 역시 좋지는 않았죠. 지수도 크게 힘을 써주지 못했고, 오늘은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마이너스 1.3%, 둘 다 마이너스 1.3%로 마쳤습니다. 요즘 지수들이 흐름이 상당히 좋지는 않죠. 아무래도 연휴 앞이고 또 월말이고 이래저래 뒤숭숭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오늘따라 상당히 혼조했지요. 혼조하고 또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오후장까지 매매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애로점이 많았을 텐데, 일단 오늘 우리가 했던 종목들 한번 둘러보면서 또 수정 보완할 점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했던 종목들 복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오후장에 매매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오후장은 먹어보았자 크게 더 큰 수익은 나지 않고 오전장만한 수익은 나지가 않거든요. 매기도 활발하지 않고. 근데 다칠 때는 참 많이 다친단 말이죠. 지금 이 보고 있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가가 24%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24%. 시가가 13.5% 출발해가지고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 시장이 지금 요즘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단을 잘 못하고 조금 시장에서 미적거리고 놀고 있었다면 참 다치기가 쉬운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월비서 같은 것도 일비서 같은 것도 보면 오늘 상한가를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유지한 종목이었거든요. 상한가를. 근데 여기 지금 3시 마감장에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2시 50분입니까? 그래야 지금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종가상 9%대로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가에 보유를 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여기서 대처를 잘 못해줬다면 오늘 된통 다치는 거죠. 손절을 여기서 빨리 안 잘라준다든지 이랬다면 말이죠. 조금 미적거렸다면. 그리고 EV 첨단 같은 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발발이 돼가지고, 발발이 된 시간이 여기 3시 있거든요. 이 3시 반이고 시야에 늦게 발발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 시점이 한 2시 반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당히 급박하게 올라갔죠. 급박하게 재료가 하나 나왔으니까. 오늘 보면 고가가 몇 프로? 25.9%예요. 여기가 되겠죠. 그죠? 거기서 바로 내리 꽂아버리지 않습니까? 종가상 몇 프로 맞췄습니까? 플러스 1%대로 맞췄어요. 25%까지 있던 애가 1%까지 내려온 데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그래서 이렇게 오후장에 매매하는 것이 얼마나 좀 위험한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무조건 빨간 것만 쫓아다니는 매매는 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유진로브 같은 것도 하루 종일 큰 폭으로 내려왔군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오늘 거의 하루 종일 내려왔죠. 저희들이 중간에 조금 67,000원 있습니까? 단가를 한번 잡아보고 그랬습니다만 살아나지를 못하더군요. 아무래도 올말이니까 참 이래저래 시장이 혼조하죠. 그죠? 자, 우리가 진행했던 종목도 한번 보면서 한번 또 스스로가 수정 보완할 점이나 또 저희들도 제 스스로도 수정할 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스웨이브 시스템 보조 봅시다.
이거는 제가 참 아쉬웠던 종목 중에 오늘 한 종목인데요. 왜 아쉬웠냐 하면 오늘 아침에 시가가 13.5%를 띄웠어요. 13.5% 시가를 13.5% 띄웠는데 아까운 게 뭐냐 하면 전일에 종배를 넣을까 말까 참 많이 망설였단 말이에요. 이 종목은 종배를 넣을까 말까 모비스하고 두 개를 넣을까 하나만 넣을까 좀 망설이다가 오늘 거래할 날이 별로 그 단가가 비싸서 안 넣는데 아침 시가를 좀 많이 띄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좀 아쉬웠죠.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 이거 이제 종배로 못 넣었다는 것이 좀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고, 아침에 13.5% 출발하고 24%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뭐 한 8% 이상은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우리가 한 번은 뭐 했죠. 57,000원 기준가를 잡았는데 57,400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57,400 여기까지 한 5% 정도밖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예. 아마 두 번 매매하신 분이 계시다면 두 번 했다면 뭐 1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조는 됐을 겁니다. 됐을 건데 아마 한 번으로 아마 마무리 됐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아쉬운 종목을 좀 달래보려고 했는데 또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뭐 작은 수익이라도 그래도 좀 마음을 달래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웨이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으면 일단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 설명하기 힘든 말로 설명하기 힘든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이성적으로만 매매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때로는 그 감각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좀 아쉬웠다라고 봐요. 아무래도 연휴 앞이고 올마리가 좀 종배를 조심한 것이 좀 아쉬웠어요. 뭐 그래도 오늘 좀 아쉬웠죠. 마음을 달래봅니다. 다음은 전일에 가져왔던 종목이 우리 AB프로 바이오. 이날 상해국내에서 30% 수익을 한 건자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시가를 그래도 한 20% 이상에서나 출발할 때 좀 아쉬웠어요. 14.3% 출발 시가요. 그래가지고 고가가 21%까지 올라갔죠. 네, 21%. 저희들 입장에서는 50한3% 정도 수익은 나오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에비프로는 상종목으로서는 뭐 참 그래도 내일 정도까지 오늘 한 붙여주고 내일 마무리를 짓는 그런 쪽으로 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럴 만한 담력은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래도 뭐 시장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또 따라줘야죠. 그래도 뭐 하루 보유하고 하루 이틀 만에 50% 수익이니까 감사하다고 해야죠. 사람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그리고 화천기계도 가져왔지 않습니까? 화천기계도 가져왔는데 오늘 고가가 18.3%. 예. 뭐 이것도 참 감사하죠. 그죠? 예. 뭐 어제 상가 들어갈 때 좀 크게 뭐 긴가민가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18% 수익 주니까 감사하죠. 이것도 땡큐라고 말을 해야죠. 월말점인데 이제 가게 문을 닫는 시점인데 밤에 손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큰 수익을 주니까 뭐 감사하죠. 그래서 화천하고 AB프로만 해도 뭐 두 개 한 70% 가까이 수익이 나왔는데 거기다 이렌시스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렌시스는 어제 우리가 데이로 진행이 됐던 종목이죠. 허리춤에 공략을 해가지고 예, 그죠? 허리춤에 우리 5,000원에 공략을 했죠. 예. 이 정도 되겠네. 여기가 5,500원이니까. 상한가에 붙여갖고 우리 18%입니까? 그러니까 18.5%, 그 19%까지 수익을 안고 넘어왔죠. 그리고 아침에 시가 깔끔하게 10% 가까이 띄워줬잖아요. 딱 30% 수익을 딱 주더군요. 더 이상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루 만에 30% 상한가 한번 먹었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 이렌시스는 오늘, 잘 챙겼다고 봐요. 하루 만에.
이 세 종목만 해도 그래도 뭐 한 100%는 나오는군요. 그래서 상매매나 대의 종목이나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제가 기세를 많이 느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세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파동을 자꾸 느끼려고 하시고, 파동이 하방으로 가든 상방으로 가든 그 파동의 두께나 어떤 기세의 세기, 흐름, 이런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가 몇 프로 정도 먹어야 되겠다, 이 종목은 한번 끌고 가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기세입니다. 그 기세를 자꾸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이 세 종목은 그리 진행이 되었고, 다음에 동신건설 한번 봅시다. 동신건설은 오늘 우리가 17,000원 기준가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여기 17,000원 기준가 잡고 여기서 1차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이 한 4~5%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락을 해서 17,000원을 깨버리죠. 그죠? 깨버려서 우리가 다시 이제 물러나와 있다가 5장에는 제가 자리에 없었는데, 우리가 기준점은 다들 기억을 잘 하고 있으니까 17,000원이 돌파하는 시점에는 다시 진행을 해 주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녀오니까 벌써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고 10% 이상 수익을 주고 있더군요. 그래서 동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 조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가 줬다면 보유를 하고 가고 싶은 사실은 마음은 있었는데, 여기 위에서 더 가주지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동신 같은 경우는 앞에는 4% 정도밖에 안 줬지만 뒤에가 폭이 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배울 점은, 우리가 어느 한 기준점을 이렇게 잡으면 그 기준점을 돌파를 했다가 수익금까지 주고 미끄러진 종목이 다시 올라올 때는 반드시 봐줘야 되거든요. 그 기준점을. 그래서 꼭 그런 점은 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동신건설은 뭐 10% 정도 수익권으로 정리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참 감사한 수익입니다. 다음은 셀바셀서를 한번 봅시다. 이 종목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죠. 전일에 우리가 만원의 기준가를 보유를 하고 넘은 종목 아닙니까? 전일에 만원에 보유를 하고, 여기죠, 만원이. 꼬리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보유를 했는데, 아침에 조금 한 3%까지 수익을 줬단 말이에요. 주다가 못 가고 미끄러져 버려. 시가 1.9% 했단 말이에요. 조금 주더니 미끄러지다가, 그래 만원을 깼어요. 그죠? 그래서 만원을 깼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본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종목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만원을 돌파를 하는 것을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그때 우리는 또 다른 종목 막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언질이라도 해줄 건데, 그래서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리고 있던 종목들이 반등이 일어나면 대체적으로 좀 파동이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도록 들어갑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가 1,500원에 들어갔죠. 마이너스 4%대입니까? 예. 1,500원에 우리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1,500원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한 5~6%를 더 준 셈이죠. 그죠? 예. 오늘 꼬리 한번 볼까요? 꼬리가 마이너스 2%대니까, 그러니까 4%대니까 한 6%를 더 주고 들어간 셈이죠. 우리가 만원에 보유를 했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죠. 진행돼서 여기까지 오늘 고가가 18.6%니까 거의 15% 가까운 수익을 여기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보통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잘 손을 대진 않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제 뿌리만 노리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만원을 돌파할 때 들어갑시다 라고 멘트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추격 매수는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 종목은 계속 봐왔던 종목이고 노려왔던 종목이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냥 보낼 수는 없었고, 마침 그 시점에 여기 플러스 4% 정도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코난테크가 플러스 8%에서 10%권을 올라가려고 깔딱깔딱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봐줘야 될 상황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코난이 한 8% 정도 될 때 여기 한 4% 정도에서 우리가 들어간 셈이죠. 그 뒤에 코난 한 14%까지는 올라갔죠. 근데 올라간 폭은 얘가 더 컸죠. 그죠? 얘가 뭐 19%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셀바스는 조금 제 매매 원칙에는 벗어나는 매매였지만 그래도 선택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승부는 잘 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셀바스헬스케어도 오늘 15% 가까운 수익은 감사하다 볼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보면 오늘 위더스 제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더스 제약도 우리가 초장기에 발발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놓쳤어요. 놓쳤어요. 놓쳤는데 우리가 의미 있는 지점은 잘 놓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놈이 갈지 안 갈지는 특히나 위더스는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1.8%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이놈은 상한가를 못 가는 놈이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날 당일에 파동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마침 단가가 여기 만원, 요 10,000원이네. 여기를 만원이라 봅시다. 만원 단가가 딱 맞아 떨어지는 단가가 딱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만원에서 여기 들어가신 분도 있고 뒤늦게 들어가신 분 여기도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큰 상관은 없었죠. 그때부터 상승을 하게 된 상가까지를 근처까지 갔죠. 27.8% 그 28% 갔으니까 한 17% 정도 수익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 종목도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고 잘 승부를 걸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걸 할 때도 보면 어떤 분들은 5% 먹는 사람, 어떤 분들은 뭐 7% 먹는 사람마다 각기 그릇에 맞게끔 수익을 챙기잖아요. 수익을 챙기는데 이제 이런 기술주 같은 건 한 반등을 주고 이럴 때는 약간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근데 뭐 얼마를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자꾸 먹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루에 5% 먹든 10% 먹든 한 종목을 가지고 5% 몇 번을 먹든 그래서 오늘 위더스 제약도 15% 정도 아주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화천기계를 전에 상종무로 가져왔지만 올 데이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화천기계를 우리가 상팀들은 상팀대로 진행을 하고 데이팀들은 4,800을 기준점을 잡았죠. 그래서 아침에 잠시 좀 반등을 주다가 4,800 깨고 내려오고 또 반등을 조금 주다가 4,800 내려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제가 요구를 했죠. 봐달라. 지속적으로. 살짝 깼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망설이다가 결국 이제 다시 상방 쪽으로 올라가죠. 여기까지가 12%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가지는 못했어요. 조금 더 좀 20%만 넘어갔으면 20%만 넘어갔으면 오늘 좀 좋았지 싶은데 그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우리가 6.1%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가가 18.3%니까 거의 뭐 12% 정도 나온 셈이죠. 그래서 20% 넘어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는 좀 개인적인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런 점에서 좀 아쉽지만은 사실 월말에 그렇게 큰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조금 사실은 무리죠. 그래서 오늘 화천기계도 18%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우리를 바쁘게 했고 우리한테 수익을 그래도 또 따북따블 잘 준 종목이 AB프로 바이오였죠. 이것도 상팀들이 지금 오늘 이제 50% 가까이 이제 수익을
조금 넘게 챙겨 50, 한 2%, 3%나 챙긴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데이 팀들이 같이 또 이제 진행이 됐죠. 상팀들은 여기서 챙겨 먹고 이제 데이로 진행을 멀티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또 진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상매매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멀티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뭐 상매매도 하고 데이도 하고 종배도 하고 다 하지요. 예.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오늘 상당히 뭐 나쁘지는 않았죠. 예. 첫 번째 지역이 이쪽 지역이었죠. 여기서 여기까지 8% 정도, 8에서 9%가 이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하락을 하죠. 쭉 하락했고 우리가 800원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800원까지. 사실 일 중간에도 조금씩 수익은 줬어요. 예. 여기서도 4% 정도 수익을 주고 계속 우리가 850원 기준가로 가지고 놀았거든요. 850원 기준가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1차로 8%, 9% 먹고 여기서도 한 4%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4에서 5%. 나한테 그 뒤로 이제 깨고 내려오면 제가 810원과 800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810원까지 깨고 내려오고 800원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반등을 주게 되고 여기까지 10% 이상을 수익을 주게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오늘 뭐 거의 25% 가까이 수익은 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준 거냐면 상수익 준 것이 50%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종목에 75% 정도 수익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아주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종목을 볼 때는 수익을 뭐 얼마로 주고 얼마를 챙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파동의 흐름 같은 거 그리고 흐름을 쫓아가는 어떤 매매 방식 그리고 시간축과 일축의 상관관계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것에 따라서 눌림을 공략할 때도 있고 여기서 그냥 먹고 마무리 지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죠. 예를 들면 오늘 인서웨이버 같은 것은 그 5% 수익 준 게 그날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그게 다였단 말이죠. 우리가 57,000 타겟을 잡아가지고 물론 이제 두 번씩 들어가 여기서 5% 또 여기서 다시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또 한 5% 이게 다거든요. 앞에를 놓친 이상은 즉 1차의 파동이 일어난 종목이 눌림을 주고 2차로 파동을 줄 때 이 파동을 뛰어넘으면 바로 상한가로 가겠죠. 근데 뛰어넘지를 못하고 아예 그 근처도 못 간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럼 이런 스타일은 그냥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두 번으로 탁탁 먹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엉을지고 있었다면 이런 급락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즉 첫 번째 파동이 어느의 폭을 줬느냐 그리고 눌림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느냐 그리고 상승을 했을 때 재차 상승을 했을 때 어디까지 갔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 어떤 파동을 준 종목이 눌림을 줄 때 들어갈 때 기준을 잡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종목을 한 번 더 승부를 볼 것인가 아니면 끊어먹고 나와야 될 것인가도 판단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점은 항시 공부를 하시면서 자꾸 스스로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뭐 이럭저럭 뭐 그래도 제법 수익권으로 보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벌써 AB 프로 하나만 해도 뭐 75%, 화천기획까지 치면 뭐 18%, 12%, 30%니까 이것만 해도 뭐 105%, 이렌시스 30%니까 135%, 위더스 제약의 15%, 150%, 셀바스 15%, 165%, 인스웨이브 5%, 170%, 동신것을 10%, 180%. 오늘 같은 장도 뭐 물론 상수익이 좀 좋았죠. 뭐 좋았지만 그래도 데이 수익은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데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잘 따라하고 미친 듯이 승부를 걸고 미친 듯이 세밀하게 매매를 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수익률은 틀릴 거예요. 그래서 경력자하고 초보자들하고는 아무래도 갭이 크죠. 수익에 대한 갭이 큽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난 5% 10%밖에 못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50% 60% 먹었고 어떤 사람은 70% 80% 먹었고 그런 것을 자기가 같은 것 같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먹지를 못해요. 다 여러분들 같은 초보 시를 겪고 나서 그만큼 경력이 쌓이고 스킬이 쌓이니까 가능한 거란 말이죠. 어제 윈스 웨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날짜에도 우리가 95% 수익을 챙겼지 않습니까? 95%. 그런데 초보자들은 이렇게 95%를 챙길 만한 어떤 배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라 묻는 요령도 모르고, 그리고 돈이 작다 보니까 돈을 작게 운영하니까 분할로 한 두세 번 팔아먹어도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보통 경력자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했죠. 기세를 느끼라. 딱 기세를 보고 수급이 달라붙는 게 딱 달라붙고 들어오는 금액 단위가 탁 크다는 게 눈이 딱 채이면은 그때부터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절반을 챙겼고 나머지 절반의 승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50%권 수익권에서 딱 절반의 밥을 챙겨도 나머지는 승부를 보거든요. 이런 것은 수급의 강도가 틀리다는 것을 다 느꼈으니까. 이제 초보자들은 이런 것을 느끼기에는 많은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나는 수익이 좀 많이 못 올렸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자해가 것 갖지 마시고 그냥 제가 요구하는 거 하루하루 따북따북 챙겨 나간 그런 매매를 지금은 계속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점만 꼭 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9월달 하루 매매일을 나눈 건 앞날인데요. 염려 앞날이라 시장이 폭포수도 많이 떨어지고 정신이 없는 날이었죠. 그 와중에도 우리들은 나름대로 오전장만 열심히 잘 한 것 같아요. 자, 내일도 마무리 날이니까 또 차분하게 또 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스스로의 기본적인 원칙만 잘 지키라. 그리고 초심을 잃지 맙시다. 초심을. 그 점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시고요. 내일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